예, 오늘 DH8C를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1980년도에 DH8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퍼블리시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DH8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닛 테스팅을 되게 강조했어요. 예, 그러면서 저기에 뭐가 실렸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너무도 목숨을 걸고 있는 커버리지라는 게 이때 실려요. 예, 커버리지 테스트라는 게. 예. 근데 이것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근데 결국 DO178B가 1992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DH8 그 비행기에 항공기에서 우리가 사용한 거는 DH8B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DH8 인증받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게 FAA 정식으로 인증을 되진 않았어도 우리 DH8B에 맞게 프로세스에 했던 게 수리온이었어요. 수리온 그 헬기에 처음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MFD라든지 그리고 또 KC100이었나요? 기억은 안 납니다. 거기에 MFD가 스마트 MFD로 바뀌면서 레벨이 높아졌어요. 예, 그러면서 그거를 DH8B를 적용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DH8C로 넘어오는데요. 지금 2010년이 된 규격입니다. 10년이 된 규격인데 뭐 제가 CMMI도 저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1616기도 모아소프트가 베를린에서 같이 제정을 좀 했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DH8C가요 굉장히 완벽한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의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4번이 업그레이드 됐죠. 4번이나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규격이라는 거죠. IS 1616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자동차 한 번도 업그레이드되지 않았죠. 2011년도에 나온 이후로 뭐 전체적으로 뭐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6230사도 의료 쪽도 2011년도에 업그레이드가 대부분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DH8C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될 규격이고 예, 이게 얼마나 이거는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DH8C의 어떠한 그 구조인데요. 플래닝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가 요구 사항을 개발하는 단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베리피케이션하는 방법들, 검증하는 방법들, 테스트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 테스트한 결과를 그러면은 엔드 유저는 어떤 부분으로 그걸 신뢰하고 또 검증할 거냐라는 방법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DH8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느 딴 규격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이미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항공기는 개발자가 개발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는 변환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퀄리파이드를. 그래서 330이라는 규격을 이때 같이 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커츠 항목들 그리고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는 변환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컴파일러예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예, 개발자가 작성한 C 언어가 여기 탑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한 컴파일러가 변환한 코드가 여기 탑재되죠. 비행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나온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모델 베이스에 대한 MBD 방법론을 이미 프로세스를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2011년도에요. 검증이라는 거는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은 이제 검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때 이미 사람이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을 해갖고 수십만 건을 매뉴얼로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했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이제는 검증의 대표적인 거야라고 했고 MBD를 이미 추천을 하는 거죠. 332가 정말로 훌륭한 규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탑재 소스 개발자가 짜는 코드들은 C 언어, 비행기에 탑재되는 코드는 C 언어, 그 다음에 C++도요. 좀 할 얘기가 많아요. C++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예. C 언어는 이제 우리가 절차 언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CPP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 언어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용 중에 런 중에 기능이 발생이 돼요. 예, 그것까지 개발자가 예측을 해갖고 SRS에 집어넣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뭐 디스패칭, 오버로딩, 메모리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CPP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취약점으로 정의된 게 있습니다.
예, 한 20년 동안의 통계를 내봤더니 그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CPP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7가지인지 8가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굉장히 비행기에 위험 요소를 줄 수 있는 버너빌리티를 332에 정의를 해놨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의 비행기에서요, CPP를 이제 양이 많아지면서 CPP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됐어요. 예. 아시다시피 C언어는 제어문 4개밖에 없거든요. 양이 많아진다는 거는 제어문이 많아진다는 거고, 제어문에 뎁스가 많아질 뿐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프문 안에 이프문을 제가 뎁스를 봤는데 20개를 봤어요. 20개. 예. 사람이 그걸 어떻게 짜죠? 예. 그런 식의 어떠한 C언어는 점점 양이 많아지면 제가 보니까 한 100만 라인이 넘어가면 100만 라인 정도가 넘어가면 CPP로 전환이 될 거는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조종 장치, FKM의 연료 장치, 추진 계통 이런 쪽이 지금 양이 거의 8만 라인, 10만 라인들을 다 넘어가고 있어요. 현재. 항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행 제어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근데 비행 제어는 너무도 중요한 품목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많이 해서 CPP로 접근조차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예. 전 세계 비행기가 마찬가지로. 예.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항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CPP로 전환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10년도에 그 항전을 CPP로 전환하는 것들이 이때 되게 좀 유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지금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중에 몇 군데는 CPP에서 다시 C로 재정을 다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예, 너무도 고려하지 못하는 결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항전이 다시 C로 많은 부분들을 전환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2011년도에 이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서 오류가 너무 많으니 잘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스탠다드가 나왔고요. DO333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죠.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우리가 737 맥스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동으로 우선 안정적인 고도가 오면 우리 여객기는 자동 주행합니다. 그죠? 다 아시죠? 예, 자동 주행을 당연히 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알고리즘들 AI 형태의 지금 급속도로 들어오는데 그 AI 형태에 대한 그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매스매틱하게 프루브하게 돼 있어요. 예, 증명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규격들이 DH8C가 굉장히 조금 시대를 앞서갔고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고민을 해서 만든 규격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다른 도메인에는 이 규격들이 없어요. 예,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메인에서도 만약에 MBD 방법론을 한다 그러면은 항공 거에 331을 갖다 쓰는 경우,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을 쓸 거다 그러면은 뭐 실포, 자동차는 실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최고 등급은 뭐 이런 331을 쓸 거면 이런 규격들을 객체 지향을 쓰면 이런 규격들을 가져오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 MBD 우리 이광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MBD 방법론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 양이 너무 많다. 예. 기간은 짧고. 예. 그리고 양이 많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원을 계속 투입하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서로 생각이 이 코딩하는 표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해들이 휴먼 에러들이 점점 일어날 거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BD를 가야 된다라고 여러 목소리들이 지금 나고 있고 지금의 현 트렌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MBD 방법론으로 가면은 그러면 무조건 안전해지냐? 이것도 MBD 방법론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요. 자, MBD 방법론으로 가서 시간을 줄인다? 그럼 개발자가 코드를 짜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만든 모델이 코드랑 동일해야 돼요. 예.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MBD 방법론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가장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일 거예요. 그래야 개발자가 코드를 안 짜죠. 그래서 지금 모델과 코드가 같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개발자는 이제 코드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코드를 보는 순간 일이 많아져요.
코드를 보는 순간 미스라 체킹해야 되죠. 코드를 보는 순간 커버리지 체킹해야 되죠. 코드를 보는 순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요. 우리 전투기 사업 중에서는요. 코드를 형상 관리를 여기로 해야 되죠. 이걸로 되나요? 예. 코드를 형상 관리 대상에서도 없앴습니다. 네. 코드를 모델만을 가지고서 형상 관리의 통제, 그다음에 품질 관리의 통제, 검증의 대상은 전부 다 모델단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엄청 설계에 대한 데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죠. 예. 저 이거 안 믿었거든요. 예. 저기 우리 이강한 본부장님이 국가연에 계실 때 제가 이강한 본부장님이 짠 소스 코드를 제가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델 베이스였어요. 모델 베이스였는데 모델하고 코드가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했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그럼 검증을 저한테 요청을 시켰고 이 오토 코드를 내가 짜지 않은 거죠. 오토 코드면 이 모델 나온 코드는 이거를 검증하는 일은요. 매뉴얼 코드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걸 저는 믿지는 않았는데 지금 수준은 지금 기술은 이 모델과 코드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이미 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MVD를 할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 예. 코드 리뷰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예. 어차피 동일하니까 백투백 테스팅이 없어지고요. 예. 코드 커버리지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코드단에서 해야 되는 리뷰 활동과 베리피케이션 활동은 전부 다 모델로 다 넘어와서 시뮬레이션이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코드단에서의 리뷰와 커버리지 테스트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인간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서 코드 커버리지를 구하는 것보다 모델에서 24시간 시뮬레이션을 계속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횟수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이게 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비행기를 하나 띄우는데 엄청난 시험들 많이 하죠. 엄청난 시험들을 많이 하고 시험 중에 비행기 하나만 떨어져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누구 책임이냐. 시험 중인데요. 운영 중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시험 중에. 그만큼 우리 비용이 없죠. 예. 충분히 시험을 많이 해갖고 많은 비행기들을 박살을 내고 좀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그런 시험들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초도 비행이나 이런 거 굉장히 한 3개월, 6개월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한 번 비행을 딱 하고 뭐 또 분석을 하고 이게 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인터랙션에 대한 텀이.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들은 지금 하루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계속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한 초도 비행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적어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결함들,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시어너가 가지고 있는 CPP가 가지고 있는 버너빌리티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결함을 트레이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여하튼 요런 지금 기준까지 왔고요. 아이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모델을 개발을 하고 제너레이트 코드가 돼 갖고 소스 코드로 나오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모델과 소스 코드에 대해서 코딩 스탠다드와 리뷰 단계들이 없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소스 코드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하는 단위 시험이라든지 뭐 코드 커버리지 시험이라든지 로우 레벨 테스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짠 코드가 리콰이어먼트에 정확하게 기능적으로만 되는지만 우리 소프트 엔지니어들은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는 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와 플로우가 나온다는 거죠. MVD 방법론을 했을 때. 예. 그래서 DH8C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매뉴얼 코드를 했을 때는 71개의 어떤 오브젝티브들을 수행을 해야 돼요.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SRS를 개발해라, SRS를 검증해라. 뭐 로우 레벨 리콰이어먼트가 하이 레벨 리콰이어먼트에 컴플라이 하느냐, 컨펌드 하느냐, 뭐 액큐레이트 하느냐, 컨시스턴트 하느냐, 엄청나게 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예. MVD로 가면요 더 많아집니다. MVD로 가면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럼 MVD로 가면은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어떤 것들이 지금 늘어났냐면은 설계에 리콰이어먼트 짜고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짜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형상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보통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MBD 방법론으로 갔을 때 이 오브젝티브가 늘어난 단계를 봐더라도 리콰이어먼트와 설계 부분에 개발자가 더 집중을 하고 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베리피케이션 활동들에 좀 많은 부분들이 개발자들의 노력들을 푹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MBD 방법론의 굉장히 큰 장점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좀 잠깐만 하고 가면요, MBD 방법론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일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리고 MBD 방법론으로 가려면은 시간을 많은 부분들을 줄이고 우리가 그 다른 데다가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지 모델과 코드가 동일해야 된다. 예, 그 동일한 거는 qualified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거는 DO330에서 그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코드 리뷰하지 마, 예, 퀄리티 리뷰하지 마, 커버리지 측정하지 마. 이런 식의 그 프로세스로 돼 있어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프로세스에 되어 있습니다.